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양쪽 시장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저점 부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22% 하락하면서 2,504.24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2,500선이 지루하게 우리를 좀 붙잡고 있는데요. 어제 15포인트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그것을 내주고 그 이상으로 거의 어제 상승분의 2배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15포인트 올랐고 오늘 3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이동평균선 가운데 60일,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00일 라인이네요.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 5일선도 이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1%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음봉의 저점 부근 마감되겠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깊지는 않은데 0.58%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826.83포인트, 이에 따라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이 다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후에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쪽, 눈에 띄는 쪽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이쪽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폐렴이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내용의 중국 폐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STO 쪽으로는 갤럭시아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고 전체적으로 또 이쪽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내에서는 해운이나 운송 쪽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추천 나오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게임주들 강세 속에 NC소프트도 7% 정도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에서는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이 다소 뼈아픕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이제 보조금도 좀 나눠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압박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원재료 가격 좀 하락하면서 판가와 관련된 압박들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핵심 광물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중국을 체크를 하는 그런 미국의 압박이 조금 더 거세진다면 중국과의 접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 여러모로 진퇴양난입니다. 43만 원권 이탈하면서 현재 거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 우선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 테마주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보통주와 우선주 시세가 완전 12월 1일 금요일장은 이렇게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첫날이었는데 그다지 좀 쉽지는 않은 장세였죠. 거기다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도 있고 또 새로운 테마주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하나의 주도 섹터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돌아가면서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종목군들 내에서도 재료가 나오면서 상황이 좀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중일도 각계전투 양상입니다. 한중일 증시가 다 다릅니다. 먼저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횡보 0.17% 하락입니다. 크게 밀리지 않고요. 33,431.51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33,400선 이번 주 내내 이 근처에서의 움직임만을 나타내줍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흐름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정도인데요. 상해종합지수가 오전에는 내내 마이너스권 기록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서 살짝 상승 전환도 됐다가 왔다 갔다 전일 종가까지는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 상해종합은 0.08% 하락하면서 3,026포인트 선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PMI가 예상치를 약간은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지표가 안 좋다고 고스란히 증시 악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갈팡질팡하는 중국 증시의 움직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심천 쪽 0.14% 하락 중입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점 그리고 주요 뉴스 포인트는 환시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고요. 달러 베이스 1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이 오늘 체결이 됐습니다. 2시 구간대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늘 움직임이 커가지고요. 좀 연결지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1,300원 선 하회했습니다. 1,298원 뭐 이 근처에서 움직임 나타내다가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내더니 결국에는 1,300원 선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래서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15원 넘게 올랐네요. 15원 80전에 급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1,305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움직임이 어제부터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타며 다시금 1,300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내용은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내내 이와 관련된 분석들 조금 더 보시고 월요일 날 이어서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잔잔하게 계속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다소 힘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분명한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았고요. 특히 2차전지 쪽에서 충격은 제법 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게다가 낙폭도 제법 크게 확인이 되는 모습인데요. 전장 대비 1%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1.19% 하락하면서 30포인트를 떨구게 됐죠. 오늘장의 종가 2,505.0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는 2,504포인트까지 쭉 밀렸다가 그 뒤로는 낙폭을 약간 줄이기도 했고요. 2,510선 내외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후반까지 계속해서 하락권의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1,600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은 특히 더 많이 팔았죠. 4,1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오늘은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들 중에서 로봇주의 약세 그리고 2차전지의 약세가 업종별 흐름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계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죠. 2.3% 약세 마감 됐는데요. 두산로보틱스가 오랜만에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학업종 LG와 모자랐고 그리고 전기전자 LG엔솔의 하락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통신과 섬유의복 업종 정도가 하락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은 의료 정밀업종이 단연강했는데요. 오늘 호흡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진단키트주들의 강세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 종목인 SD바이오세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업종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의료 정밀업종은 2.2%대 강세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운수창고 쪽에서는 해운주의 강세 덕분이죠. 1% 이상의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전기가스가 0.85%, 그리고 운송장비가 0.27%, 음식료품 업종이 0.1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거래소의 시총 상위는 대부분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반도체부터가 약세였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내렸습니다. 정확히 종가가 72,0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SK하이닉스 0.97% 약세로 마감을 되면서 132,600원에서 종가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가 문제가 됐는데 2차전지의 악재로 작용되는 이슈들이 여러 불거졌습니다. 먼저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LG에너지솔루션 측에 한 가지 요구를 했죠. 이 합작법인 측에서 통해 받은 AMPC 이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의 전체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비상등이 켜지게 되면서 이쪽에 큰 피해가 나왔는데 주가를 크게 빼놨습니다. 게다가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다라는 점도 우려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일단 악재의 당사자인 LG에너지솔루션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5.72% 급락이 나왔죠. 42만 8,500원, 43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까지 2% 안팎의 약세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86% 내리면서 47만 4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LG화 거의 3% 가까이 내려갔죠. 48만 6,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삼성 SDI가 특히 좀 많이 내려갔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도 5% 넘게 급락입니다. 5.3% 내림세로 44만 7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만만치는 않았죠. 3.24% 내려가면서 오늘장의 종가는 3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대다수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제약바이오에서 그나마 셀트리온 정도가 오늘장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 역시 종가상으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 아주 제한적이었죠.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16만 3,1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정치 테마와 우선주들입니다. 요새 지겹게 나오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주들,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는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종목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우선주였고 본주보다는 유독 우선주가 더 강했죠. 아무래도 확실히 우선주들이 유통 물량 자체가 좀 적으니까요. 투기성 자금의 흐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 종가 보겠습니다. 일부 살아남은 종목들, 태양금속과 태양금속 우선주죠. 역시 본주에 비해서 우선주가 여전히 상한가입니다.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태양금속 우선주는 8,000원 위로 뚫어냈고요. 그리고 덕성 우선주가 17%,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역시 또 상한가입니다만 두 종목 모두 보시다시피 위아래 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는 모습, 변동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CJ 시푸드 1 우선주 이 정도도 12%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게다가 이 정치 테마 열풍에서 상관도 없는 우선주들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주들은 별 근거도 없이 무더기 급등 사례들이 나오게 된 거죠. 한화 우선주, 코로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와 코로 글로벌 우선주, 대교 우비, 흥흥화재 우 모조리 상한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명확한 근거는 딱히 없죠. 자, 그래서 이 우선주들의 이상 급등 현상 이렇게 나오고 있고, 녹십자홀딩스 2우라든지 태영건설 우선주 같은 종목들도 10% 넘게 솟구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들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 중에 하나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분야, 바로 방산주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주들의 흐름이 오늘 일제히 강세였죠. 자, 보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무려 8%를 솟구치게 됐고요. 13만 6천 원에 장 마쳤습니다. 현대 로템도 5.6% 크게 올랐고,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이 3% 안팎의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LIG 넥스원 10만 원 뚫어냈고요.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도 7%대 급등하면서 15,800원대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해운주들 보겠습니다.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몇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에서 가뭄으로 인한 통행 제한 또는 이 선박 납포 이슈 등 이렇게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우회 루트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의 운송 거리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LPG선 운임의 급등 소식도 한몫을 하고 있죠. 관련주 종가 보시면요. 펜오션이 7%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4,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대한해운이 3.48%, 2,000원대 뚫어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HMM, 흥하해운까지 2%대 고른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코스닥 일단은 하락. 자, 보시면 0.53% 내려가는 모습, 포인트로 4포인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중 저점에 비해서 좀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된 거죠. 종가는 827.2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 출발은 일단 코스피와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 822포인트까지 쭉 밀렸는데요. 그때가 저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금세 상승권으로 돌려주면서 830포인트 넘기며 빨간불 켜냈고요. 하지만 또 정오를 전후로 해서는 약간 더 내려왔습니다. 하락으로 돌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고점 부근까지 가면서 상승권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약간 또 밀리면서 막판에 소폭 하락권으로 결국 하락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팔았죠. 외국인은 891억 원, 기관이 1,1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고, 개인만이 홀로 사잤습니다. 2,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확인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코스닥에서 일단 2차 전지가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BM만 올랐죠. BM이 2%대 강세 28만원 정확히 종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는 반대로 3% 밀렸습니다. 72만 4천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포스코 DX 보시죠. 요새는 2차 전지주들과 같이 가지를 않죠. 계속 소외당하는 흐름인데 오늘 더 뚜렷합니다. 장 막판까지 음봉 꽉 채웠습니다. 8%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반면에 LNF가 요새 가장 좀 좋죠. 오늘장 급등은 아니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하락을 면했습니다. 0.1%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반도체에서는 HPSP가 강세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죠. 보시다시피 HPSP 엿새째 상승이고요.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HPSP 2%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주 레인보우가 크게 좀 밀렸습니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대 내려가면서 16만 8,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 좀 보시죠. 첫 번째로 중국에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병과 관련돼서 우려감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어린이 폐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오늘 호흡기 관련 의료기기, 그리고 진단키트 또는 호흡기 질환이나 이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또 마스크 관련주 등까지 관련주 주가 좋았습니다. 메가 ECS와 이어플로 의료기기 쪽이죠. 각각 22%, 14% 급등세로 장을 마쳤고요. 진단키트 오랜만에 모조리 강세죠. 시젠부터 수젠텍, 엑세스바이오나 진매트릭스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밖에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레고캔바이오라든지 국제약품 같은 종목 좋았고, 웰크론 같은 종목도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 로봇주의 약세 흐름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는 로봇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 보핏의 대량 생산 중단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제히 약세인데 그렇다고 아주 급락까지는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빠졌죠. 4%대 약세로 정확히 88,800원에 잘 마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뚜렷한 하락 마감입니다. 이 밖에도 HPG부터 SBB테크, SP시스템즈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5%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아진엑스텍이나 큐렉소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아진엑스텍이 6%대 내려가면서 만원대 이탈하게 됐고, 큐렉소 같은 종목도 뚜렷한 하락으로 17,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